글자. 남편의 입에서 세 글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전신마비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그래서 6개월은 책임지겠다는 거야. 6개월,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다른 여자 있지? 재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미안한 마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날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올해 58살이죠. 작은 도시의 끝자락 2층짜리 낡은 건물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삶이었어요. 매일 오후 3시면 아이들이 몰려와 건반을 두드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남편 윤재우는 60살, 저보다 2살 위죠.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주말이면 꼭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자식은 없었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우리 둘이면 충분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원 문을 잠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웠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집에 김치찌개 재료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습니다. 알아서 해. 나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먹어. 또,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회사 일이 그렇잖아. 이해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조금 서운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혼자서도 잘 먹으니까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기울었습니다. 귀를 찢는 그 브레이크 소리,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제 몸이 허공에 뜬 것 같은 느낌.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진 순간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은 떠졌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선영 씨, 선영 씨, 정신 차려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규칙적인 기계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재우가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깼어? 정신 좀 드나?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재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척추 손상이 심각하대. 전신마비 판정이 나왔어. 전신마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마비, 마비, 전신이 움직일 수 없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우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랬습니다. 재우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제 손을 잡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를 들었죠.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가을이 완전히 왔어. 그는 제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믿었어요. 이 사람이 평생 제 곁에 있을 거라고. 3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 달이 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우가 병원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전에는 오후 4시면 왔는데 이제는 6시,
7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8시가 넘어서 그가 들어왔습니다. 물 좀 줘. 겨우 입을 움직여 말했습니다. 재우는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미안. 지금 줄게. 그는 서둘러 물을 입에 부어 넣었고 저는 살에 들려 기침을 했어요. 괜찮아? 그가 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핸드폰을 향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재우는 금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갈게.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왜일까?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우가 병실에 들어서는데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 달콤하고 농밀한 냄새. 저는 코가 예민한 편입니다. 그 냄새는 분명 제가 쓰던 향수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 재우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창밖으로 흘렀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제 가슴 속에서 불안이 덩어리째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끝없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평온했던 제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재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척추 신경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거의 없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거의라는 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제가 재우를 불렀습니다. 응. 남편은 희망이 없단 걸 느끼고 짧게 답하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재우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낯설었어요. 차갑고 멀었습니다. 선영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재우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 들었잖아. 회복이 안 된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함께 있으면. 현실을 봐, 선영아. 재우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이제 예순이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는데 이렇게 서로를 묶어두는 게 맞는 건가? 무슨 소리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혼하자. 세 글자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뭐라고? 서로를 위해서야.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당신도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나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된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어.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질질 끌면 서로 더 힘들어. 재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신, 다른 여자 있지? 제가 물었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향수 냄새. 요즘 당신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나. 내가 바보야? 그건 솔직히 말해. 다른 여자 있어?
재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미 무너진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언제부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중요해. 언제부터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반년 전부터, 반년. 제가 사고 나기 석 달 전부터. 그럼 내가 사고 났을 때도 그 여자랑. 선영아,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 우리 결혼이 끝난 일이라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우는 그런 저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게. 재산은 반반 나누자. 까지마. 제가 소리쳤지만 재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배신당한 마음으로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나 씨.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나 죽고 싶어. 미나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이게 무슨 인생이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나는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뭘 포기 안 해? 이미 다 끝났어.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미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대로 무너지실 겁니까? 저 남자한테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이기다. 그 말이 제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일단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그게 가장 큰 복수입니다. 미나의 말이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끝까지 버티겠어. 그리고 반드시 저 남자가 날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복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이혼 합의서. 미나가 제게 서류를 읽어줬습니다. 재산은 반반 분할. 병원비는 남편 측에서 6개월치만 부담. 그 이후는 부인 측 책임. 6개월.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6개월 후엔 날 버리겠다는 거네. 선생님, 사인 안 해. 절대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재활 치료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 병원에서 30분 거리에 재활 전문 병원이 있어요. 미나는 팜플렛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 사례들이 꽤 있대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옮기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여기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나.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 미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틀 후 저는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새 병실은 이전보다 작았지만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담당 재활의사 박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영 환자분이시죠? 차트 봤습니다. 회복 가능한가요?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괜찮아요.
고통은 익숙해요. 박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그날 밤 퇴근한 미나가 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그녀가 건넨 건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뭐야? 선생님 훈련 과정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남편분이 뭐라고 했는지, 선생님이 뭘 느꼈는지 다 말로 남기세요. 왜? 언젠가 필요할 거예요. 증거로. 미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고마워, 미나 씨. 저도 선생님 같은 분 본 적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요. 그날부터 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손가락부터 해봅시다. 물리치료사가 제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였어요. 느껴지세요? 아니요. 계속 해볼게요. 1시간 동안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아니요, 더 해주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괜찮아요. 더 해주세요. 물리치료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봤지만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오후에도 치료, 저녁에도 치료. 밤이 되자 온몸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늘은 2월 11일. 재활 첫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윤재우, 너는 내가 무너지길 바라겠지. 하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눈물을 삼키며 녹음기를 껐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미나가 주말마다 찾아와 격려했습니다. 미나 씨,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믿어요. 그날 밤 혼자 손가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그리고 그 순간 기적처럼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움직였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인 것뿐인데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움직였어. 내 손가락이 움직였어. 저는 혼자 웃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손가락 5개를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3달째 팔꿈치를 조금 굽힐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녹음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팔을 10cm 들었다. 윤재우, 보고 있니? 나는 포기하지 않아. 하지만 재우에게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가 가끔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여전히 무기력한 척했어요. 아직도 사인 안 하셨답니다. 변호사가 찾아왔을 때 저는 축 늘어진 척 누워 있었습니다. 못하겠어요. 손도 안 움직이는데. 그럼 대리인을 통해. 싫어요. 내가 직접 할 거예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윤재우. 재활을 시작한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노크 소리에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혹시 김선영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기억 못 하시겠죠? 강민준입니다. 선생님께 피아노 배웠던 민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해 전 학원에 다니던 소년. 재능은 있었지만 가난해서 레슨비를 내기 힘들어했던 아이. 민준이? 그 민준이 맞아? 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민준은 제 곁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 학원 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
선생님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당연하죠. 민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있는 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 실력으로. 아니에요. 민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이 레슨비 받지 않고 3년 동안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엄마는 혼자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어요. 레슨비가 부담된다는 걸 알고 저는 몰래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있었어? 평생 잊을 수 없죠. 민주는 가방에서 CD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첫 앨범이에요. CD 케이스를 보니 피아니스트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 피아니스트가 됐구나. 네.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자리 잡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자랑스럽다, 민준아. 선생님,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뭘? 병원비 걱정하시죠? 제가 낼게요. 안 돼. 그건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이건 은혜 갚는 겁니다. 하지만 너도 이제 시작인데. 아니에요. 저 요즘 공연도 많이 하고 괜찮아요. 민주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뭔데? 다시 무대에 서보시는 거 어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꼴인데. 저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움직이시잖아요. 아까 제 손 잡으셨잖아요. 그건 조금밖에 안 돼. 조금이면 됩니다. 제가 내년에 자선 콘서트를 여는데 선생님이 한 곡만 연주해 주세요. 미쳤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민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꿈을 주셨어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께 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무대에 선다. 피아노를 친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왠지 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있어? 1년 있습니다. 1년.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5손가락을 모두 움직일 수 있었어요. 느리지만 주먹도 쥘 수 있었습니다. 해볼게. 정말요? 응. 도전해보고 싶어.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주 올게요. 같이 연습해요. 고마워, 민준아. 민준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피아노를 친다. 사람들 앞에 선다. 그건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었어요. 윤재우에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너 없이도 다시 일어섰다고.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찾아왔다. 내 제자였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더라. 그리고 나에게 다시 무대에 서라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재우 들리니?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내가 버린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거야. 눈물이 녹음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피아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 작은 전자 키보드를 가져왔어요. 병실에서 연습할 수 있게. 먼저 한 손가락으로만 쳐보세요. 민준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검지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어요. 도음이 울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내는 소리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것밖에 못해.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한 달이 지나자 한 손으로 간단한 멜로디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이 지나자 양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비록 느리고 서툴렀지만 선생님 대단하세요. 정말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아니에요. 충분해요. 저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팔이 저릴 때까지, 그리고 재우에게는 여전히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가 보낸 변호사가 또 찾아왔을 때도 저는 무기력한 환자인 척했어요. 아직도 결정 못 하셨어요? 변호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남편분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혼하기 싫다고 전해주세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윤재우. 곧 내 앞에 다시 서는 날이 올 거야. 재활을 시작한 지 6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미나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남편분이 집을 팔았대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아까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요. 집 매매 계약이 완료됐다고. 내 동의도 없이? 서류를 위조한 것 같아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 그것뿐이 아니에요. 미나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친구가 은행에서 일하는데요. 남편분이 선생님 명의로 된 예금을 모두 인출했대요. 언제? 한 달 전이요. 한 달 전. 제가 손가락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보험금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미나의 말에 저는 급히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선영입니다. 제 보험금 수령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잠시 후 상담원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2월 전에 보험금이 전액 지급됐습니다. 누가 받았죠? 배우자 윤재우 씨께서 대리 수령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도 예금도 보험금도 모두 가져갔다. 30년 함께 모은 재산을 혼자서 다 챙긴 거였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저는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아팠지만 화가 더 컸어요. 선생님, 고소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증거가 있어야지. 서류 위조한 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 인간이 그렇게 멍청할 것 같아? 분명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뒀을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재우였습니다. 6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미나는 제게 눈빛을 보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집 팔린 거 들었어?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팔 수 있어? 위임장 있었잖아. 내가 사고 나기 전에 서로 만들어뒀던 거. 그래, 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서로 위임장을 작성해뒀었죠. 하지만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예금이랑 보험금도 내가 가져갔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병원비 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거짓말하지 마. 넌 6개월치만 낸다며? 재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변호사가 보낸 서류에 다 나와 있더라. 6개월 후엔 날 요양원에 버릴 생각이지? 요양원이 뭐가 나빠? 거기가 너한테는 더 나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그래서 돈을 다 가져간 거야? 나를 요양원에 처박고 내 여자랑 잘 살려고? 선영아, 현실을 봐. 넌 평생 저렇게 살 거야. 나까지 그렇게 살라고?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그래서 6개월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 이제 그만 놔줘. 재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오늘은 꼭 사인받고 갈 거야.
안 해. 선영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 시간 낭비? 저는 재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시간 낭비였어? 30년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너 양심도 없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아, 우리 이제 남이야. 깨끗하게 정리하자. 남? 우리가 남이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좋아. 남이면 남이지. 그런데 윤재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뭐? 내가 다시 일어섰을 때 넌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재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일어서? 너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아니야. 나 곧 일어설 거야.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 의사는 그랬지.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했어.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재우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움직여? 놀랐어? 이것뿐이 아니야. 저는 팔을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어요. 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날 버린 그날부터 매일 밤 훈련했어.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럼 지금까지. 그래, 다 연기였어. 내가 방심하게 만들려고. 재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영아, 나는 나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선영아, 나가. 재우는 서류를 쥔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주먹을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윤재우. 내가 날 어떻게 무시했는지 세상에 다 보여줄 거야.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늘 윤재우가 왔다. 집도 팔고 돈도 다 가져갔더라. 하지만 나는 보여줬다.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 인간 얼굴을 봤어야 했어. 새파래지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반드시 내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그 인간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우편으로 왔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심이었습니다. 뜯어보니 법원 소환장이었어요. 이혼 소송? 남편분이 강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나 봐요. 저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청구인 윤재우, 피청구인 김선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결혼 생활 유지 불가능. 이 인간이 진짜.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미나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분이 재산 목록에 집도 없고 예금도 거의 없다고 신고했어요. 뭐? 이미 다 처분했으니까 나눌 게 없다는 식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먼저 재산을 다 빼돌려 놓고 이제 와서 나눌 게 없다고? 그리고 이것도요. 미나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남편분이 선생님 명의로 신청해놨어요. 어디? 청송요양원. 여기서 차로 3시간 거리예요. 3시간.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 날 완전히 격리시킬 생각이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민준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한지수,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자료 다 봤습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남편분이 워낙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위임장도 합법적이고 재산 처분 과정에도
법적 하자가 없어요. 하지만 제 동의 없이 위임장이 있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제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선생님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혼 사유로 내세운 게 회복 불가능한 질병이잖아요. 만약 선생님이 회복되고 있다면 그 사유 자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데 괜찮습니다. 재활 기록, 의료진 소견, 그리고 실제 시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법원 출석일은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을 목숨 걸고 준비했어요. 다리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선생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물리치료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해 주세요. 하루에 6시간씩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엔 다리가 조금 떨리는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후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됐어요. 2주일 후 침대 난간을 잡고 앉을 수 있었습니다. 3주일째 저는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사가 양옆에서 붙잡고 있었지만요. 선생님, 대단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저는 땀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가야 해요. 그날 밤 혼자 휠체어에 앉아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여라. 제발. 저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후들거리는 다리였지만 섰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휘청. 넘어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다시 한 발. 휠체어에 손을 짚으며 겨우 버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침대까지 5걸음. 전부 걸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진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 걸었어. 내가 걸었어. 혼자 울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였어요. 선생님, 지금 걸으신 거예요? 응. 방금. 미나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미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어요. 유명 무역업자 윤재우 씨 재혼 발표. 신부는 20년 연하. 기사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우가 웃고 있는 사진.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재혼 발표를? 선생님을 압박하려는 것 같아요. 빨리 이혼하라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그날 밤 저는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일어서서 저 인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법원에 갈 날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걷는 연습을 했어요. 휠체어 없이 혼자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윤재우, 기다려. 곧 내 앞에 다시 선다. 법원 출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미나가 저를 휠체어에 태우며 물었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응. 이제 다 끝낼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원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가는 내내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김선영 씨다. 사진 좀 찍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미나가 저를 가렸습니다. 비켜주세요. 환자분이십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우는 이미 와 있었어요. 옆에는 3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봤던 그 여자. 재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였을 겁니다. 아직 못 일어선 줄 알았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3가정법원 이혼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변호사 말씀하십시오. 재우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청구인 김선영 씨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도 회복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청구인은 6개월간 헌신적으로 간호했으나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치료비가 막대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우리 측 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집, 예금, 보험금 합쳐 3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위임장에 의한 것입니다. 재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치료비는 6개월치만 지불하겠다고 했습니까? 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청구인이 보낸 이혼 합의서입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부터는 피청구인이 요양원에서 자비로 생활하라고. 재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님, 한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청구인이 이혼 소송 중임에도 재혼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건 언론의 오보입니다. 재우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오보라고요? 한 변호사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청구인이 직접 올린 SNS 게시물입니다. 인생의 새 출발이라고 적혀 있고 옆에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청구인 김선영 씨는 회복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씨,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재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재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었어요. 법정 안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재우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윤재우. 제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날 버렸을 때 나는 다시 일어섰어. 선영아, 이제 내 차례야.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저는 한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판사님, 이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하는 태도를 녹음한 것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현실을 봐, 선영아.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나까지 그렇게 살라고? 우리 이제 남이야. 깨끗하게 정리하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또한 이것은 청구인과 내연녀의 통화 내용입니다.
다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여보, 언제쯤 정리돼? 기다리기 힘들어. 조금만 참아. 곧 끝나. 그 여자 빨리 요양원 보내. 우리 빨리 결혼하자. 재우 옆에 앉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짓 사실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으며 실제로는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청구인 윤재우 씨 할 말 있습니까?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우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여보. 옆에 있던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재우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누가 구급차 불러요.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구급차가 도착하고 재우는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천벌이야, 윤재우.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선영 씨, 남편의 배신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몸은 부서졌지만 마음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우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병원에 입원했어요. 오른쪽 마비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왼쪽 몸을 재활하는 동안 그는 오른쪽 몸의 자유를 잃었으니까요. 법원의 최종 판결은 제게 유리했습니다. 이혼 청구 기각, 재산 전액 반환 명령, 그리고 재우에게는 재산 은닉과 서류 위조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진행됐어요. 하지만 저는 형사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왜요, 선생님? 끝까지 가야죠. 미나가 물었습니다. 이미 충분해. 하늘이 벌을 내렸잖아. 그도 아픈 이후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여기까지야.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준의 자선 콘서트 날. 저는 무대 뒤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입는 검은색 드레스. 미나가 머리를 곱게 빗어주었습니다. 선생님 떨리세요? 아니, 이상하게 떨리지 않아.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콘서트홀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오늘 공연은 매진이었습니다. 민준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응, 민준아. 떨지 마세요. 선생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저야말로 선생님 덕분이에요. 무대 감독이 들어왔습니다. 5분 후 시작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 동안 저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대 막이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어요. 쇼팽의 녹턴.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곡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명이 무대 옆을 비쳤습니다. 제 스승님이십니다. 김선영 선생님.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제 발로 걸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1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 서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내려다봤어요. 익숙한 흰색과 검은색 건반.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친구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올렸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곡.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느렸지만 틀리지 않았어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고, 배신, 절망, 그리고 부활. 마지막 음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박수 소리. 관객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선생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민준아. 무대를 내려오는 길,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최고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에서 돌려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 창가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영아. 재우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공연 봤어. 뭐?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더라. 내가 피아노 치는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담담한 웃음이었어요. 용서? 그건 내가 할 몫이 아니야. 뭐? 하늘이 이미 너한테 벌을 내렸잖아. 그걸로 충분해. 선영아, 이제 그만 연락하지 마. 우리는 이미 끝났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정말로 끝났구나. 30년의 결혼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피아노 학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2층. 간판을 달았어요. 선영 피아노 학원. 첫날 5명의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오후 3시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8살 여자아이가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피아노 잘 칠 수 있을까요? 아이의 맑은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줄게.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자, 이렇게 손을 올려보자. 아이의 작은 손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음이 울렸어요. 맑고 깨끗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녹음을 남겼습니다. 오늘로 이 녹음을 끝낸다. 1년의 싸움이 끝났다. 나는 이겼다. 윤재우한테가 아니라 포기하고 싶었던 나 자신한테 이겼다.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이다. 앞으로는 내 행복을 위해 살 거다. 다시 피아노를 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웃으며 살 거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김선영,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해도 돼.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 별처럼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